네,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여야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상정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피격된 마당에 국회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는 것이 온당하냐라는 야당과 이럴 때일수록 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여당이 맞섰는데요. 외통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을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대단히 송구하다 사과를 하셨습니다. 이 그 사과와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어쨌든 우리 국민의 정말 가슴 아픈 그 희생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노하면서 또 이제 우리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결과 책임으로서 마땅한 사과를 하는 게 기대되는 상황이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야 관계없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네, 대통령 역시도 우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또 네, 일각에서는 뭐 늦었다 어쩌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사실 사과를 하는 게 뭐 정치적 행위에서도 부끄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과를 듣기가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던 지난 정권이었습니까? 오죽하면 유체 있다 합법이라는 얘기도 쓰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국정 운영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을 다하는 모습에 저희는 기대를 하고 응원을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그 마땅한 책임을 묻는 그 첫 과정에서 또 대통령께서도 부응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통령의 사과에서 빠진 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우선은 이제 언급 주셨지만 너무 늦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북한에 대한 강한 규탄과 책임 규명 요구 그리고 우리 정부 내에서의 책임에 대한 그런 인정 이 부분이 빠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우리 국민의힘 야당 여러분께서는 그 문구 하나라든지 어떤 상황에 그때 꼭 요구한다든지 뭐 이런 좀 단선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비판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사실 사건 이후에 1년의 선상에서의 청와대 대처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사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의 노력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함께 봐주시면 합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과 더불어서 집권 여당으로서 발빠르게 또 국회 안에 논의를 모아가는 과정 그리고 또 각 위원회에서 현안 질의를 하기 위해 긴급하게 위원회를 소집하는 등의 여러 절차 가운데 노력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시고요. 네. 이것들을 자칫 잘못해 정쟁으로 이끌어갈 때는 우리 국가 안보, 국민 안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경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탄탄히 정말 제대로 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물론이거니와 북한에 대한 철저한 책임 요구 그리고 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가는 여러 가지 과정들을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수보회의 말씀 중에 너무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남북 대화와 협력의 계기로 반전이 되길 기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실제로 크다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저는 사실 뭐 판문점 합의라든지 9.19 군사합의 뭐 철저한 이행을 위해서 정말 국회가 할 역할을 하고 그 이후에 절차들을 밟아나가는 발전적 관계에 있었다면은 지금과 같은 안타까운 사정 우리가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되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비롯되는 비극적 사태에 근본적인 종식이 필요한 때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제 오늘 뭐 종전선언 결의안과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종전선언 결의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은 근본적인 종식을 위한 노력도 병행돼야 된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확고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있었던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상정된 그 절차를 가지고 뭐 정부적 판단이 부족하다, 희생된 국민에 대한 어떤 무게감이 부족한 것이냐 몰아붙였던 야당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냥 네. 국회법 절차에 따른 음, 자동 상정이거든요. 음, 뿐만 아니라 의결을 하는 과정도 아니었고 심의조차도 들어가지 않고 상정이라는 것은 뭐
우리 국민들 다 아시겠지만 위원회 상정되고 난 뒤에 또 소위원회 논의되기 위해서 상정되는 것도 또 지난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네. 논의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방식의 언급을 하신 건 정치적 쟁점화시켜서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자동 상정된 것은 오늘 이걸 더불어민주당이 상정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에 제출된 것이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것이 이제 절차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오늘 위원회가 열리자마자 상정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맞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단서 조항이 있다. 네, 위원장이 간사하고 합의하는 경우에는 상정 안 할 수 있다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일하는 국회 이야기를 할 때 늘상 문제되었던 것들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무수한 법안들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폐기됐던 과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의안의 자동 상정 시기의 원칙적 입장을 지키라는 것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고요. 네, 이 외배 규정을 그 남용할 경우에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건 의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심의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그 위원회에 계류시키는 첫 시작 단추일 뿐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과잉 대응을 하시는 데는 다른 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금 당황스러웠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자동 상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야당 주장은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다른 예외 조항에 따라서 위원장과 간사 간 합의를 하면 자동 상정도 늦출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야당의 주장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왜 이 시기에 상정을 해야 되느냐라고 음. 이야기하는데 그런 식의 비판은 왜 이 시기에 이것을 의결해야 음. 되느냐라고 할 때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이것은 네. 상정이라는 것은 그냥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무수히 음. 많은 재료들. 음. 그리고 이후에 그 올려진 많은 법안들을 하나하나 심사하는 데만 해도 지리멸렬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 네. 이후에 심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이 의결인데요. 네. 의결이 되는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하면 그럼 시기적인 문제를 조절합시다. 이런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상정 시기에서 그 말씀을 하는지. 음. 그러니까 흡사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것이 그냥 상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음. 곧 의결될 것처럼 느껴지게 그런 어. 프레임을 가지고 온 것이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앞서 그래서 결국은 말씀하신 다른 생각이라면 바로 그걸 짚으신 그렇죠. 겁니까? 또 다른 예, 이 어떤 사안에 네. 대한 정쟁적 프레임 안에서 네. 좀 야당이 못 벗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무엇보다 외교 안보는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뭐 관행적인 국회의 어떤 경험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예. 정말 신중하되 단호하고 음. 정말 신속하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요건을 따져서 우리가 진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네.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쟁을 여기저기서 한다면 국회가 진짜 정작 일해야 될 시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좀 냉정하게 현실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이 사안에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그중에 이제 763 하나님께서 듣다 보니 궁금합니다.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의결된다면 어떤 게 달라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 주셨습니다. 네, 종전선언이 새삼 문제되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또 하나의 지점은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북미 정상 간 그리고 남북 간의 정상 간 대화가 이루어지던 당시에는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과 똑같다라고 해서 종전선언에 대한 요구가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이 북한에 응답하는 것이 불필요할 것인 것처럼 전제로 이야기가 되기도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처럼 종전선언이라는 것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우리가 지금 전쟁 중이라는 걸 잠시 잊고 있는 국민들도 정말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 사실상 종전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 전쟁을 종식해야 되는 것은 지금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하는 것과는 별개의 트랙으로 가야 되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네. 반드시 필요했고 네. 70년 전에 했어야 될 일이라는 점을 우리는 잊고 있고 흡사 종전선언이 북한의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고 자꾸 이해하고 있는 야당의 공격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 종전선언은요. 북에 대한 단호한 요구이기도 합니다. 네. 대치 상황에서 또 여러 가지 갈등적 요소를
또 부유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종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의 사태거든요. 상황이거든요. 네. 예. 비극적 사태의 근본적 종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지금 현안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에 종전선언이 이루어졌다. 이미 예를 들어 미국, 중국, 북한 등 당사자들 간에 한국 전쟁은 끝났다. 이렇게 됐었다면 이번 공무원 피격 사건 같은 것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그 다음 체제인 항구적 평화체제를 위한 절차를 밟아간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통신선조차도 없던 상황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 상황이라고는 하지만 남북 간 사실상 회담을 재개하고 통신선 회복을 통해서 첫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이 지금 이후에 첫 대화의 물꼬를 트고 나름의 수습 방안을 함께 논의를 하는 것이 또는 조사 결과 책임자 문책 등 여러 가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해서도 네. 소통을 시작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상황을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북 간의 전쟁 상태가 아니었다면 한국, 중국, 한국, 일본처럼 누군가가 표류하거나 이렇게 흘러갔을 때 이렇게 총으로 쏘거나 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보다 북한을 이제 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가 보편적인 이성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안에 이끌어낼 수 있었겠죠. 네. 네. 그리고 이번 사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요. 우리 정부는 이번 사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북한에 공동조사를 하자 이런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북한이 과연 이 요구를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또 NLL에 대한 오래된 갈등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것이 바로 현장 조사라는 좀 물리적인 이제 투입을 전제로 한 상황만 떠올리시다 보니까 그런 건데요. 저는 여러 가지 방식의 조사가 병행될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각 영역에서 구축된 정보에 대한 이제 신뢰감 있는 교환, 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 대한 기초 자료를 분석하기 위한 정보 제공 등은 그런 물리적인 접근 이외의 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지금 여건을 감안한 공동의 노력을 공동조사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현장 조사만이 아니고 각종 공동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많다라고 말씀 네네. 주셨고요. 그게 아마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을 주셨는데 북한이 대단히 이례적으로 통지문을 보내와서 사건 설명도 하고 그리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 표명까지 했습니다. 상당히 네. 이례적이긴 하지만 과연 이 공동조사까지 가능할지 이것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외통위 네. 위원이시니까 보도를 보니까 다음 달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방한하고요. 또 이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방한할 거라고 하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이러한 방안들이 그 문재인 대통령 유엔 총회 화상연설 강조한 종전선언과 연관이 있고 또 이것이 종전선언이 가능해질지 짧게 30초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네네. 가능을 떠나서 필요한 네. 일이고요. 예. 그와 관련한 가장 큰 이해관계 당사자는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국회가 합일된 목소리로 함께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네. 의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귀한 네. 시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